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40선, 코스닥은 76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약 30분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부 측이 이 추경안을 25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 측은 세수 전망을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224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잘 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 강했습니다. 함께 오늘 상승세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2%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오늘 4만 7,0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좀 빠지고요. 현대차 오늘 0.76%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13만 2,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 다시 한번 빠집니다. 이 화학주들이 최근 계속 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가깝게 빠지면서 36만 8천원대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이번에 임상 2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21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9,500원 선 바라봅니다. 어제 포스코가 1%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7만 1,500원 선 바라봅니다. 이제 그리고 9월 10위가 이 순위가 변동이 됐습니다. 9위권은 현대모비스 올라왔는데요. 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2만 5천원대 바라보고요. LG 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0.84%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140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68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띱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CJ ENM 어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68% 상승하면서 22만 3천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큰 움직임 없이 22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제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도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5%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26만 5천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케미칼 최근 잘 갑니다. 1% 오늘 이상 상승하면서 62,9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HLB 오늘 움직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0.4%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97,3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18만 8천원대 바라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제 어제 0.7% 정도 빠졌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예상되면서 57,900원대 바라봅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포스코케미컬을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사막 콘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부가 MLCC 성장의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를 포함한 MLCC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2분기 중후반부터는 MLCC 관련된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한 사막 콘덴스까지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세이프티 부품용 MLCC 생산이 시작되면서 전사 외형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주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3,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용 및 산업용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따라서 높은 판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MLCC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 모바일향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관련 우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3일 사막 콘덴스는 450억 규모의 MLCC 신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재원은 내부 자금으로 조달될 것 같고요. 고부가 MLCC 수요 급증에 따른 선제적 증설로 보이는데 올해 4분기에 신규 가동 예정인 신공장이 전장용 및 산업용 MLCC 생산 능력으로 할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막 콘덴스 2020년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약 35%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작년 3분기 기준 25%에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익률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막 콘덴스 2020년 영업이익은 신공장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반영되면서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이 약 20% 가까이 또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 주가가 상승세를 띄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현재가부터 6만 5천 원 구간에 열림목 구간 매수 공고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3,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 MLCC 관련주들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6일에 주셨던 성우하이텍 2.38% 그리고 4월 11일에 주셨던 제로투세븐은 11.57%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월 11일에 주셨던 넷패스 신소재 벌써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주셨던 뉴는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5일에 주셨던 만도는 7.6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월 11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5.58%, 대상은 1.85%, 파라다이스는 2.1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EXT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2% 넘겼습니다. 3위에는 웰크론 27%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키이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 나타내면서 수익률이 46%가 넘었고요. 1위에는 뉴지랩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수익률 73% 넘겼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머큐리 올라와 있고요. 3월 19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2.6% 가져가고요. 4위에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6% 넘게 가져가고 있고 3위 올라온 쿠쿠홈시스는 3월 2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17%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3% 넘었고 1위에 올라온 종목도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호텔신라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이 25% 넘겼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56% 이상 가져갑니다. 7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8%가 넘었고요. 여기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9% 이상 가져갑니다. 5위부터는 수익률이 60%가 넘습니다.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고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61.1% 가져갑니다. 4위에는 최동기 전무의 에어부산 올라와 있습니다. 4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64%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뉴지랩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터치하면서 7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최동기 전무의 미래DJ 53 삼성전자 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77.8%고요. 1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80%에 가깝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뉴지랩이 현재 수익률 전체 탑 8에서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73%가 넘었습니다. 이제 목표가로 주신 8,000원 넘어섰거든요.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뉴지랩의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 4월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외인의 이제 매수 포지션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 번 정도는 그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적으로 이평선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 7,300원부터 한 8,400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 구간을 지금 만들어주면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일전에 이 HD 프로였던 상호가 이전에는 HD 프로였다가 이번에는 뉴지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바뀌었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뉴지랩이 원래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땐 CCTV 관련된 사업이었다가 그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면서 5G 그리고 또한 이제 VR 관련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5G 수혜주도 좀 엮여서 같이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주주총회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바이오 사업적인 부분들도 다각화를 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호가 바뀌면서 뉴지랩으로 이제 새로 탄생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쪽 부분에 대해서 이 뉴지랩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일전에 이제 그 바이오 쪽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뉴지랩은 전차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 부각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 흐름이 더 좋으니까 그 목표가를 좀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10,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3거래 연속 상승에 이어서 이 상승을 하나 했더니 어제 소폭 빠지면서 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 이슈도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고요.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아침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추경안을 25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 측은 세수 전망을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이 국민 안전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내는데요. 삼성전자 47,000원대 유지하면서 흘러가고요. SK 하이닉스 이제 81,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3만 3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현대차가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5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6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보시죠.
네, LG화학 어제 1%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0.4% 빠집니다. 최근 이 화학주가 좀 안 좋은데요. 오늘 6위권까지 내려가면서 37만 원대 이탈하고 36만 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7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0.5%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가 현재 0.37%의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모비스 어제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9위권 지켜내면서 출발합니다. 0.4% 상승하면서 23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약보합권에서 142만 원대 그래도 지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합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하면서 이제 225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오늘 0.13% 강보합권 767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포스코케미컬 제외하고는 흐름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하락하면서 7만 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보합권, 그리고 신라제는 약보합권, 바이로메드는 오늘 0.7% 빠집니다.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컬 빨간불 켜냅니다. 하지만 상승폭 크지는 않은데요. 0.48% 상승하면서 6만 2,3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좀 눌립니다. 펄어비스만이 빨간불 켜내는데요. 강보합권 18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0.4%, 그리고 HLB는 하락폭이 좀 큽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만 4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권 5만 7,8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4월 15일에 만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8%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관과 어떤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지금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효과가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지난 1월 1일 북경 공장을 이제 가동 중단하고 인력이라든지 생산 모델을 어떤 전환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가동률이 좀 급락하면서 동사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음 달부터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 정책 효과가 좀 본격화되고요. 현대차 1공장의 생산 물량이 재배치되고 신차 투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신규 매출이 좀 순조롭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세대 매출원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첨단 운전 보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DAS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장은 이제 차종 확대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좀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라든지 제네시스 등 어떤 차종 판매가 확대되면서 어떤 자율주행 변화에 따른 탑재율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홈캐스트입니다. 예, 이 기업은 그 영상 음향 및 이제 정보통신기기 관련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작년 1년간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10,000원 후반에서 44,000원까지 아래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이슈가 굉장히 없었고요. 아무런 이슈가 없었고요. 2017년 후반에 이제 급상승을 한 뒤에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은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 후반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확실한 이슈가 없어서 최근에 확실한 이슈가 없이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줄기세포 권위자로 잘 알려진 황우석 박사의 이제 국내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홈캐스트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결국은 그 황우석 박사 관련된 이슈가 살짝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홈캐스트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 홈캐스트는 작년 8월에 그 황우석 박사가 러시아에서 메머드 복제 연구소 설립을 통해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홈캐스트가 2000년도 설립 당시에 그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그 맡은 바이오 업체인 그 HB 바이온의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돼서 이제 이슈를 이제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관련 이슈가 사라진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다시 받았고요. 받으면서 다시 그 작년까지는 계속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보합권을 흐른 뒤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그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복귀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황우석 박사의 국내 복귀는 어느 정도 상당적인 부분들로 이제 확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전에 홈캐스트의 최대 주주였던 그 황우석 박사의 H 바이온 관련 부분도 같이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 홈캐스트는 급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흐름도 괜찮고요.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을 좀 살펴보자면은 아래 구간에 지금 현재 지지 구간으로 놓여져 있고요. 또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충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좀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 관련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될 경우에는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 매력도보다는 그 단기적으로 그 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동아지질입니다. 이 동아지질은 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 부분에 영위하는 기업으로 건설업 쪽에 이제 조금 특이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5월 경협주와 얽히면서 이제 크게 대폭 상승을 하며 28,000원까지 이제 갱신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조정폭을 크게 가져갔고요. 또 10월 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연이어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올해 2월까지 이제 대폭 상승을 했다가 또한 이제 북미 정상 관련된 이슈와 또한 이제 그 SOC 사회 간접 관련된 이슈가 조금 그 이슈가 굉장히 좀 사그러들면서 이 종목도 조금 조정폭을 크게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3월부터 다시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월부터 다시 조금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조정 상태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평선 구간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살짝 맞고 내려오다가 다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전 고점 관련된 22,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작년 11월 급상승을 했을 때 그 싱가포르 폴라우 태공섬 지방공사 체결 이슈로 인해서 추세 전환이 좀 강하게 이뤄졌습니다. 추세 전환이 이제 강하게 이뤄졌는데 이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보스칼리스 펜타오션의 합작 회사와 579억 원의 규모의 이제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최근 매출액 대비에 17% 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동아지질은 그 남북 경협주로 이슈가 좀 얽혀 있었던 부분들과 좀 다르게 최근에는 이제 수주 계약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그 이슈적인 부분들을 다소 없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이제 수주 계약을 이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물산으로부터 강릉 안인 화력 1호기, 2호기 건설 공사 중 그 터널 굴착 기계 굴착 및 수직구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하면서 매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626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도로공사 수주까지 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체결을 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17.4%나 이제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이제 꾸준한 수주를 통해서 이러한 남북 경협주의 차트 흐름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하면서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흐름을 다시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올해 2월부터는 그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월에 그 좀 하락을 했을 때, 2월에 하락을 했을 때 300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 흐름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상승했던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과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2만 2천 원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지정한 이유는 일전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아래에서 다시 말아 올렸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우상향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 상승했던 2만 2천 원까지는 목표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 정도를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로 일전에 얽혔던 그 동아 지질이 좀 부정적인 이슈는 다소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력도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보여줬고 주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예,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예, 이 기업은 그 스마트 자율주행 차 관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에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한 이제 그 관련된 그 공급사를 좀 보자면은 현대 모비스, BMW, 아우디 등의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분에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납품하는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7월 상승을 한 뒤에 7월부터 이제 좀 다시 상승을 한 뒤에 등락폭을 유지하며 흘러갔고요. 이후에 10월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대폭 빠졌습니다. 대폭 빠지면서 이제 저점 갱신을 하다가 11월부터 반등 추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좀 등락폭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그 3월 말부터 다시 추세 흐름을 세게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작년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00% 이상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이 다시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는 이 종목이 다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전에 그 정치 테마주나 남북 경협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이슈만 너무 크게 부각을 받아서 이 자율주행 부분이 다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3월까지는 좀 소폭 조정을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뭐냐면은 올해 그 수소차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수소차는 한번 슈팅이 나왔죠. 하지만은 자율주행 부분들은 크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4월부터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 자율주행 1조 투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독일의 이제 벤츠로부터 2017년 레이더 사고 기록 장치 단일 공급자로 이제 선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율주행 분야의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었고, 또한 이제 독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그 BMW, 아우디 본사로부터 영상 저장 장치,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뭐 관련된 반순정 제품을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정부 정책 자율주행 부분의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요.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안착할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구간에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6,950원대 위에 이제 주가가 제대로 안착을 할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 정부의 이슈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경우에는 대폭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100원입니다.
네, 홈캐스트, 동아지질,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입니다. 동사의 2019년 1분기 매출은 6,632억 원, 영업이익은 253억 원으로 직전 시장 어떤 추정치 대비 실적이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지분 취득이 이제 완료된 4개의 자회사죠.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TNC,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로부터 지분법 이익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4개의 자회사에 대한 동사의 지분율을 감안한다면 자분법 이익은 97억 원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4개의 자회사로부터 지분법 이익을 반영해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44.8%, 순이익은 53.2%로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현재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ESS 사업 부분 매출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이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런 공고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시장 개척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데요. 지난주 미국의 첫 ESS 사업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지금 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최대 ESS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고 또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이 세계 최대 ESS 시장이었지만 올해 또는 내년 중에는 미국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좀 발표를 하였는데요. 수소차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 충전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효성그룹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68억 원을 투입해 전북 전주에 있는 탄소 섬유 생산 공략 능력을 연간 2,000톤에서 4,000톤으로 2배 증설한다는 계획을 좀 세웠는데요. 이번 증설 같은 경우는 수소차와 지금 압축 천연 가스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 탱크라든지 CGN 고압 용기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의 수요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참여를 해서 압축 CNG 시스템이라든지 수소가스 압축 시스템을 좀 보급을 해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CNG 충전소 200곳 중에 90곳, 수소 충전소는 28곳 가운데 12곳에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부분 호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이 종목 영업이익 예상치는 1,571억 원을 좀 웃돌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는 좀 동사에게 좀 악재가 좀 많았습니다. 효성과의 오너들은 이제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 수사 악재가 좀 있었고요. 계열 분리에 따른 주가 리스크도 상당히 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고요. 또한 ESS 사업 해외 진출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ESS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 비과세 품목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인도 공장의 정상화라든지 차단기와 변압기 같은 기존의 제품들에 있어서도 신시장 개척으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수소차 바람을 타고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의 문을 좀 다시 좀 두드릴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배당의 매력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89,000원, 손절가를 7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1,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 5,100억 원과 58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좀 발생한 사고 후속 조치에 따른 안전 및 근무 환경 개선 비용이 좀 들어가면서 부진한 실적을 이끌 전망입니다. 하지만 택배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1%, 그다음에 13.2% 증가한 6,184억 원, 9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 수요는 이제 온라인 쇼핑 성장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연평균 18% 정도 늘었지만 지난해 일부 택배사가 청산 절차를 좀 밟으면서 물량 이동이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형 택배사들의 터미널 시설 투자가
좀 향후 2, 3년으로 좀 미뤄진 상황에서 지금 본격 가동이 예정 중에 있는 어떤 곤지암 곤지암 터미널을 보유한 동사에게는 좀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 단가 인상 협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2, 4분기 단가는 5%, 그다음에 3, 4분기 단가는 6.5%, 4, 4분기 단가는 6.4%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 4분기에 어떤 부진했던 실적을 이끈 요인들 중에 요인들이 좀 연중 지속되고 있지만 단가 인상폭이 확대로 인해서 택배 부분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곤지암 메가 허브 터미널 가동 본격화라든지 택배 가격 정상화가 좀 아무래도 좀 핵심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물류 시스템 어떤 첨단화를 통해서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어떤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글로벌 물류 시장 공략과 관련해서 동사는 지난해 8월 미국의 DSC 로지스틱스 인수 절차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2017년 매출액 5,784억 원을 기록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의 물류센터 50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SC 로지스틱스 인수로 인하여 동사는 세계 물류 시장의 어떤 주무대인 미국에서 물류 사업의 어떤 본격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물류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동사의 가족이 된 CJ 로킨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냉장 물류 기업인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CJ 로킨은 어떤 중국 최대 공장으로서 중국 전역에 48개 거점과 함께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22개 물류 센터를 1,500여 개 도시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광범위한 운송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품 시장이 어떤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소비가 확대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CJ 로켓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물류 기술 혁신에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 군포에 있는 한국 복합 물류 터미널에 TES라고 하는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를 이제 지어서 핵심 연구기술 개발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첨단 물류 장비라든지 신기술 개발, 현재 작용 테스트 등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어떤 첨단 물류 기술의 혁신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부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물류, 택배, 글로벌 등 전사업 분야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진 만큼 저점 매수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9만 원, 손절가를 14만 7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 사업 부분에서 그룹 사양 하이테크 매출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 PJT의 어떤 수주 지속은 작년에 이어 건설 사업 부분의 어떤 호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금 사업 부분의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지주사 주가를 좀 상당히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4%, 삼성생명 19.3%, 그다음에 삼성 SDS 17.1%, 그다음 삼성중공업 0.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어떤 시가 기준으로 이 보유 종목의 시가 기준이 한 29조를 좀 상회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지주업종 종목들의 어떤 자체 사업이라든지 비상장 자회사 가치 평가로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거나 어떤 그룹 성장성 강화라든지 악재해소 등으로 인해 저평가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이 예상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장 지분 가치의 비중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비핵심 자산을 좀 매각을 하면서 어떤 작년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를 하였습니다. 순차입금도 어떻게 보면 9천억 원 규모로 좀 줄였는데요. 재무제표 개선은 물론이고 M&A 등 어떤
무수익 자산의 어떤 수익화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잠재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7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배당 수준을 전년의 3.6배 수준으로 이제 높이는 내용의 어떤 배당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부분의 어떤 실적 호재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동사의 어떤 주가가 상장 자회사들의 어떤 투자 가치 지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실적 둔화를 보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어떤 가동률 증가에 따라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주가치 정책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0만 2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특징주 4개는요. 로지시스, 그리고 KC 코트렐, 그리고 HDC 현대 EP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인 로지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오늘 ATM 관련 종목들이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반조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리디노메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화폐 가치가 이제 변동 없이 이제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단위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 뭐 비율을 낮추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는 논의지만 아직 확정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은 이게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 로지시스가 그 AT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게 결정이 난다면은 그 ATM의 이제 교체와 이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그 부각을 받을 그 결정만 잘 난다면 부각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 3,500원부터 3,700원, 3,800원 사이에 한번 그 큰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지지 구간이 좀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리디노메이션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이 위에 안착을 했을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관련된 이슈, 그 리디노메이션에 관련된 논의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로지시스의 향방은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때 가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비중은 좀 더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적게 이제 들어가시면서 차분하게 이제 지켜보시는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 코트렐입니다. LG화학과 하나케미컬 등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와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환경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라든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작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 이제 2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환경 플랜트 업계는 어떤 대형 사업장에 관련돼서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어떤 인식이 부족한 어떤 상태로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환경 설비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 4분기 매출액은 이제 803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이제 66.57%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94억 원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15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이번 분기 거의 최대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29%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도 1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좀 현상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난 후에 한 번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4월 16일에 라온시큐어를 추천해 주셨는데 약 2거래일 만에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8%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3,300원 이미 터치를 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방송 이제 16일 방송에서 라운시케어를 추천해드리면서 라운시케어는 이제 모바일이나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 이제 전문 개발 업체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전년도 실적과 사업 역량의 확장에 따라서 이 성장 기대감을 들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서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정보보호 사업 영역과 그게 이제 솔루션 사업, 서비스 사업 분야까지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 보안, 모바일 보안이나 생체 인증, 개인 정보가 있고 또 서비스 업체에서는 유심 스마트 인증, 또 스마트 사인, 모비 사인, 또 유심 간편 인증 서비스 여러 가지 대국민 보안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가 이제 공인인증서의 폐지 정책에 따라서 이 동사의 생체 인증 터치 앤 원패스 솔루션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등장한 블록체인과 생체 인증과의 접목을 통해 차세대 인증 시장 이제 개척에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이제 전문 기업의 너르프와의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한 만큼 또 신규 이 핀테크 신사업에서 좀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신한카드나 카카오, 케이트 등을 이제 신규 매출처로 확보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이제 부산은행 등의 이제 대체 인증 수단이 바이오 공인 인증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보안 사업 확정된 것과 그리고 어제 블록체인 특구 규제 특례법의 시행에 이제 보안 부각을 이제 보여주고 어제 장에서는 거래량이 대폭 들어오면서 모바일 및 사물 인터넷 통합 보안 전문 기업인 이 라운시큐어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 및 블록체인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1차 목표가를 제가 3,300원으로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를 3,700원으로 잡아드리고 익절가는 3,3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금일 같은 장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한국패키지입니다. 이 금일 추천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용 이제 포장 용기 및 제조 판매 업체를 하는 회사로 이 한국제지로부터 1993년 11월 분사하여 이 우유나 주스를 포장하는 액체 포장 용기에 이 제조를 이제 주요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 주요 계열 회사는 이제 한국제지 또 계양전기 등이 있으면서 동사는 카톤백 이제 내수 시장이 기존의 견고한 분할 체제로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기 변동에서 민감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의 이제 카톤팩 같은 경우에는 이 철저한 위생 공정과 품질 관리를 통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빛과 열을 차단해주면서 우유나 주스의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고 일정 기간 신선도를 유지시켜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이 비닐 사용 이제 억제를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 법률에 따라서 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이제 현장을 점검하면서 밝혔고 4월 1일부터 전국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 상점가, 쇼핑몰 등에 특히 이제 이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이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최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모습과 또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좀 가끔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특히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 이 카톤팩 포장 사업 이상 점유율이 최상위 업체로 카톤팩은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 제품 사용 권장 정책으로 이 카톤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앞으로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고 있고 주가가 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금일날 이제 급등한 모습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2,400원, 2,500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상승을 좀 연이어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이제 4월 1일 대형마트 이제 일회용 이제 비닐봉투 사용 이 친환경 카톤백 생산 업체인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또한 이 카톤백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제 CO2 이제 줄량이 타 포장 용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친환경 포장 용기로서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또한 이제 금일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갭상승의 모습을 통해서 1차 목표가는 3,3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7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8% 약보합권 2244선에서 움직입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고점입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50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39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단 20분 만에 1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올라오면서 43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25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현대차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3% 이상 급등세로 현재 흘러갑니다. 13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이 하반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중국 내 수요 정책과 하반기 주요 신차들이 해외에서 출시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현대차 관련 종목들 다 잘 갑니다. LG화학이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5% 상승 전환됐고요. 37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다시 6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좀 빠집니다. 셀트리온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5천 원 선에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 급락세 나옵니다. 3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3% 강세로 흘러갑니다. 23만 6,5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요. LG생활건강이 10위권에서 흘러갑니다.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2% 하락세 764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시작이 고점이고요. 767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4포인트 정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락폭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이끌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답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하락세 나오는데요. 오늘 KB증권 측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목표 주가 7만 원 유지했습니다. 오늘 7만 원대 여전히 보합권에서 현재 7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CJ ENL이 0.7% 하락세, 신라젠도 0.6% 하락세,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2% 가깝게 하락합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리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6만 현재 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공매도가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하락세인데요. 메디톡스, HLB 모두 1%대로 눌리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이상 눌립니다. 어제 급등세 나온 만큼 오늘 차익 실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3거래 연속 대량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69%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함께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5만 7천 원대 이탈하고 5만 6,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08% 하락하면서 1,134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PC 디렉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원고를 하루 전날 우리 작가님께 제가 드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예상했던 매수가보다도 조금 높게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조금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PC 디렉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IT 부품들을 좀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그 메인보드죠. PC 부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라든가 그다음 CPU 등 그다음 스토리지, SSD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조금 유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중국과라든가 프랑스하고의 그 드론 제품에 대해서 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또 드론 쪽에서도 좀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계 시장이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는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다 드론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농사 같은 경우 분사용 이런 데도 이제 드론이 적용이 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DMZ 뭐 지뢰 제거하는데도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드론이 요즘 앞으로 시장에 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유명한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이런 재료가 있고 한다해도 기업에서의 실적이 좀 받쳐주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난해 그 개별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92.6% 좀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4.6% 증가하면서 약 156억을 좀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71.1% 증가하면서 약 12억 정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좀 메리트고, 그다음에 좀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부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부채 비율을 좀 한번 보면은 한 60% 정도 되는데, 뭐 중소기업 쪽에서 이 정도 비율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700%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이 회사가 꾸준하게 또 주주들을 좀 생각을 해서 배당금을 매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 50원을 좀 지급했었고, 올해도 지금 2018년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배당금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도 좀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단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가 좀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그 매수가를 좀 준수해 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5,370원인데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매수가 이제 5,000원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도 좋지만 장기적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6,500원 잡으시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손절가는 짧게 4,850원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먼저 이 4월 11일에 추천해 주신 원익 머티리얼즈가요. 어제장에서 4%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기대해봐도 좋다고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의 호흡은 아주 짧게 단기 매매를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뭐 1박 2일 혹은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짧게 수익을 챙기든가 아니면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긴 호흡으로 들고 계시면 가장 훌륭한 실적을 낼 해를 제가 2019년이 아니고 2020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19년, 20년 실적이 좋아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 자리에선 편안하게 모아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너무 짧은 매매 호흡 갖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1.75%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좀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둘기파적인 색채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사고 있습니다만 선물단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1,000억대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외국인들이 25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서 1,135원대를 가고 있는데요.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의 주식이라고 하는 원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부담을 느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오늘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계속 헬스케어 관련해서 약가 인하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래는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 규모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의 부담이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 인구 고령화에 맞추어서 산업 자체는 팽창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는 약간 인하를 추진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락의 주범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북미향 매출이 좀 증가된다라는 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 정도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코스닥도 밀리고 있으니까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LG전자가 8.6% 원래 상장 당시에는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8%가 조금 넘는 그런 지분율을 8.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 로봇 산업이라는 건 지금의 멀티플, 지금의 PER 밸류를 따지기보다는 여러분들 신약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을 재무지표를 보고 따지진 않죠. 고성장이라는 물론 지금도 계속 실적이 상향되고 있고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듀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사업, 로봇 액추에이터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 모듈이라는 건 로봇에서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죠, 액추에이터가. 그래서 모터라든지 감속기, 기어, 엔코더 센서로 이제 구성된 일종의 모듈인데요. 그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LG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단지 LG전자 향의 매출이 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성장할 것을 차치하고더라도 월트 디즈니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도요타, 덴소 이런 회사의 이 동서의 솔루션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매출 비중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4%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은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서 소개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지금 편안하게 모아가시고 조금 시선을 멀리 두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잘 가고 있는데요. 역시 가격 전략 지금 매수가 괜찮아 보이고요. 하지만 꼭 오늘 하루에 사기보다는 시장의 출렁임에 대비해서 며칠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글쎄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차분히 모으셔서 올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